안녕하세요. 개 알려주는 남자 수의사 이세원입니다. 현생 20세 시대 강아지가 혹시 몸을 자주 긁진 않나요? 자주 긁어서 상처가 생겨 피부염으로 고생 중이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너무 많은 각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언제부턴가 시작해서 이런 증상이 낫지 않고 반복된다면 강아지 아토피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토피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강아지 알러지 3가지 원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아토피의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종근당 바이오 라비벳에서 소정의 원고료와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토피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환경물질에 대한 알러지입니다. 이런 알러지를 유발하는 환경물질을 알러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반려견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특정 품종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품종 소인에 따른 질병을 정리해놓은 책에 따르면 아토피의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품종으로는 비숑프리제, 보스턴 테리어, 박서, 불테리어, 잉글리시 불독, 프렌치 불독, 코카스파니엘, 닥스훈트, 달마시안, 저먼 셰퍼드, 골든 리트리버, 레브라도 리트리버, 푸들, 요크셔 테리어 등 한국에서 많은 품종들이 아토피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알러젠에는 꽃가루, 곰팡이, 각질, 진먼지 진드기, 담배연기 등이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주요 증상으로는 가려움과 각질이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세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 증상은 경미할 수 있는데요. 발을 핥는다든지 바닥에 얼굴을 문지른다든지 귓병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증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에 아토피는 계절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절적으로 나타나던 아토피 증상이 1년 내내 나타날 수 있고 처음에는 신체 일부분만 가려워하다가 전신을 가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고양이들은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복부와 허벅지 쪽에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가려움으로 인한 과도한 그루밍에 의해 나타나게 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지 않게끔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증상인 가려움으로 인해 긁다 보면 2차적인 감염성 피부염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2차적으로 발생한 피부염을 먼저 치료하고 아토피에 대한 증상을 관리해야 합니다. 완치가 불가능하다 보니 증상이 심해지거나 자주 재발하게 되면 보호자님들께서 좌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진단 후에 수의사 선생님과의 상의를 통해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가려움이 적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가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다른 피부염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다른 원인이 없다면 아토피로 진단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 알러지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에 소량의 알러젠을 주입해 반응을 보는 피부 검사와 특정 알러젠에 대해 IgE 항체를 검사하는 혈액 검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치료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아토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한 피부염을 치료하게 되고 특히 아토피를 관리하기 위한 약이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약물을 바꾸어가며 찾아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만약 알러지 검사를 했다면 높게 나온 해당 알러젠에 대해서 접근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많은 강아지들은 벼룩, 식이 등 다른 알러지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토피 외에도 다른 원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 면역과 피부 관리를 위해 오메가3 지방산, 유산균 등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피부에 좋은 줄 다들 알고 계신데 유산균이 어떻게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반려동물의 장에는 면역세포의 70에서 80%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유산균이 장에서 면역세포와 상호작용을 하여 아토피와 같이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유산균을 급여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종근당 바이오에서 나온 라비벳 장건강 피부 유산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식약처로부터 아토피와 같은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개선 효능을 인정받은 피부 유산균과 보습을 위한 저분자 콜라겐 그리고 장 면역에 좋은 장 유산균 3종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피부 유산균을 살펴보면 락토바실러스 사케이 프로바이오 65라고 하는 피부 건강 유산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에서 아토피성 습진 피부염 증후군을 앓고 있는 2에서 10세 어린이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2주간 투여한 결과 임상 증상 개선과 캐모마인 수치 감소로 이어져 해당 증상에 대한 중증도가 낮아짐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 해당 유산균을 12주간 섭취 시 공인 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등급이 매겨지는
아토피 피부염의 점수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반려동물 임상 실험에서도 2개월간 급여 시 아토피 증상 개선을 나타내는 두 가지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피부 개선 효능을 식약처로 인정받은 피부 유산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피부 영양제, 유산균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제품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는데요. 광고여서가 아니라 정말 반려동물 아토피 피부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뢰가 갔습니다. 영양제를 고르실 때 성분이 식약처와 같은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영양제를 고를 때 좋은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내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PC 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 장 면역 건강을 위한 종근당 바이오, 장 유산균 3종도 포함되어 있어 피부 영양제, 장 영양제를 따로 먹이지 않고 하나로 급여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치료보다는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오늘 소개한 종근당 바이오 라비벳 장건강 피부 유산균을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반려동물에게 추천드립니다. 현재는 피부, 관절, 구강 유산균이 따로 나오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먹이시면 되고 추후 신장, 심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도 함께 출시한다고 합니다. 라비벳과 게알람 이벤트입니다. 게알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30분께 종근당 바이오 라비벳 장건강 피부 유산균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아지 아토피에 대해 알려드리고 아토피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